이빨을 어떻게 다 뽑나요? 이빨은 뽑고 나서 잘 먹을 수 있나요? 왜 뽑아야 되나요?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발치를 하지 않는 경우 지속적인 침 흘림이나 그루밍도 어렵고 삶의 질 역시 매우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선 수의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양이 발치를 부르는 질환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치가 요구되는 질병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치아흡수병변, 두 번째는 치주염, 세 번째는 난치성 구내염입니다. 세 질병 모두 심한 구취와 통증, 출혈 등을 유발하게 되며 식욕 저하와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픔을 잘 표현하지 않는 고양이의 특성상 질환이 상당히 진행된 후에 보호자분이 알게 되시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질병이 많이 진행됐다면 발치를 통한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과 질환에서 발치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으시는 보호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일단 고양이는 강아지에 비해 구강질환에 매우 취약합니다. 따라서 이빨의 존재 자체가 지속적인 통증과 염증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아이의 삶의 질의 개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발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치아흡수병변입니다. 치아흡수병변이란 이빨이 말 그대로 녹는 질환이에요. 어린 시절 유치가 영구치가 되는 과정 중에 상아질 파괴세포가 작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아질 파괴세포가 영구치에 이상작용을 하면서 이빨이 녹는 질환이 바로 치아흡수병변입니다. 이빨이 녹으면서 치수, 신경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 극심한 통증과 염증이 유발됩니다. 따라서 이 과정을 줄여주기 위해 이빨을 선제적으로 뽑게 되는 발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발치를 실시할 때 치과 방사선을 촬영을 해서 일단 진단을 먼저 진행하고요. 만일 뿌리가 이미 다 녹아있는 상황이라면 남아있는 치관만을 절제하는 치관 절제술을 실시합니다. 치아흡수 병변은 이빨이 녹으면서 그 부분을 자꾸 잇몸이 덮어나가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 질환은 심한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민감한 고양이의 경우 양치를 할 때 단순히 싫어하는 게 아니라 특정 치아를 만졌을 때 굉장히 아파하는 반응, 고개를 턴다든지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인다면 치아흡수 병변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아직 치아흡수 병변의 명확한 기전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양치를 잘 하시고 관리를 하신다고 해도 이 질환에 대한 예방법은 아직은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발치를 부르는 질환은 바로 치주염입니다. 치주라 함은 이빨의 뿌리와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조직을 의미합니다. 치은염이 진행되어 뿌리 주변 조직까지 영향을 미쳤을 때 우리가 치주염이라고 합니다. 치은염만 있다면 스케일링으로 예방이 되지만 치주염까지 이어진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발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치주염이란 치아 뿌리와 잇몸 사이를 잡고 있는 인대가 끊어지면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인대가 끊어지면 이빨의 흔들림이 발생하게 되고 세균 자체가 이 공간으로 계속 파고들면서 계속 이빨이 악화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굉장히 악취가 난다든지 잇몸을 건드리기만 해도 출혈이 난다든지 외관적으로 보이면 안 되는 뿌리가 외부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치주가 이미 재생되기 어려운 정도의 지경이라면 발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고양이 보호자분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난치성 구내염입니다. 구내염이란 구강에 생기는 염증을 의미하는데 특히 목구멍 깊숙이 목구멍염과 볼 쪽에 염증을 동반할 때 우리가 구내염이라고 합니다. 구내염이 발생한 고양이는 잇몸 증식이나 출혈이 심하기 때문에 음식을 삼키는 행위가 굉장히 힘듭니다. 따라서 단순히 구강 질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식욕 저하, 체중 감소 등의 다른 전신적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내염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칼리시 바이러스와 같은 감염성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많은 경우 면역성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면역세포가 침투한 세균에 대해서 적당한 방어를 해야 하는데 과한 방어를 하면서 이러한 잇몸 증식과 염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구내염의 경우 치아 자체가 뿌리나 구조가 다 멀쩡하더라도 치료를 위해 전발치가 필요한 안타까운 질환입니다. 구내염일 때 이빨을 다 뽑아야 된다면 보호자분들이 상당히 놀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빨을 어떻게 다 뽑나요? 이빨은 뽑고 나서 잘 먹을 수 있나요? 왜 뽑아야 되나요?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아이들의 이빨은 크게 앞니, 송곳니, 그리고 어금니로 구분이 됩니다. 전발치가 필요한 경우 모든 치아를 한 번에 발치하기보다는 대부분 어금니를 먼저 전발치하게 됩니다. 어금니 발치 후 아기가 상당히 증상이 좋아진다면 앞니와 송곳니를 보존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나눠서 2차 발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어금니, 앞니, 송곳니 모두 한 번에 발치를 실시하기도 해요. 발치 후에는 반드시 치과 방사선 촬영을 통해 치아 뿌리가 남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아 뿌리가 남아있다면 남은 뿌리로 인해서 또다시 잇몸 염증이 발생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발치 후에는 발생해 있는 구내염 치료를 위해 구강 자체에 소염 주사를 놓거나 구강 연고를 바르거나 다른 치료 역시 병행하게 됩니다. 발치를 꼭 해야 되냐고 묻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요. 치아가 있다는 것은 거기에 세균이 이제 생길 수 있는 원인이 굉장히 많다는 거고 플라그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또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서 구내염은 계속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발치를 하는 게 구내염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대한 이빨을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게 구내염에서는 사실 좀 적용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진행을 하는데 이빨을 5개 뽑고 5개 남기는 것은 오히려 이 수술을 통한 효과를 거의 없는 걸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발치를 하지 않는 경우 지속적인 침 흘림이나 그루밍도 어렵고 삶의 질 역시 매우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발치 후에 잘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가장 많이 받게 되는데요. 아이들이 발치를 한 후에도 건사료 섭취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건사료 섭취를 조금 힘들어하는 친구들이라면 습식 사료를 먹여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사료를 너무 좋아하는 친구들은 조금 알갱이가 작은 사료를 주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고양이 전발치를 했는데도 이 질병들이 다시 나타날 수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전발치만으로 구내염이 완벽히 해결되진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뿌리가 남은 경우에는 이 남은 뿌리로 인해서 염증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심지어 뿌리 없이 잘 발치가 된 이후에도 한 20에서 40% 정도의 아이들은 여전히 구내염을 앓게 됩니다. 이빨이 없더라도 구강에는 계속해서 세균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면역 반응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구내염이 지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발치 후에도 구내염이 지속된다면 약물 치료를 하거나 레이저 치료, 줄기세포 치료, 인터페론 치료 등 다양한 치료를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구강질환은 평소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치아의 개수와 크기가 작은 고양이의 경우 강아지에 비해서 양치 방법 자체는 간단한 게 맞지만 굉장히 의사표현이 확실하고 스트레스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고양이 양치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릴 적부터 칫솔과 치약, 양치질에 대해서 거부감을 꾸준히 줄여주시면서 습관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부터 칫솔을 들이밀면 좋아하는 고양이 없습니다. 천천히 인내심을 가지시고 양치 교육을 해주셔야 돼요. 칫솔에 추루를 묻히셔서 이렇게 맛있는 거야, 좋은 거야 라는 기억을 계속 심어주시고 아이에게 칫솔질 후에는 좋아하는 간식, 특별히 이때만 먹는 간식을 주시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시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양치할 때마다 내 손가락을 걸어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칫솔질 외에 다른 대체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양치 효과보다는 현저히 떨어지지만 치아용 사료를 주시거나 치아용 간식을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영선 수의사였습니다.